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한법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로서 논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권의 법리, 신뢰보원칙, 비례원칙 이렇게 세 가지 논의가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있어 사례 1번과 비교해 봤을 때 사례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면허 취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지처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지처분이 존속될 것을 신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신뢰보원칙이 핵심적인 논점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신뢰보원 측에서 그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선행 조치가 운전면허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습? 예, 복습. 지난 시간 거 만약에 운전면허 받았는데 그것은 수익적 행정이니까 그것이 존속될 거라고 나 신뢰했어 라는 주장하면 먹힐까요? 그건 전혀 안 막혀요. 그쵸? 예, 운전면허 정지가 존속될 거라고 신뢰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먹힐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존속될 거라고 신뢰했어 라는 것은 먹힐 수 없는 이유가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 갑의 귀책사유라는 것이 없지만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원칙이 만약 신뢰 대상이 운전면허예요 라고 하게 되면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수 없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뢰보원칙은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입니다. 물론 지금은 철회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적 행정행위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신뢰 대상이 운전면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를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기득권이라는 게 있죠. 법적 안정성. 예, 그 기득권 침해, 법적 안정성 침해에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불문법으로서 뭐가 제한법리 논의가 나올 수가 있다. 하고 들어가면서 실권의 법리, 신뢰보원칙, 비례원칙 중심에 두고 지금의 문제는요. 부당결부금지원칙이 특이하게 붙어줍니다. 뒤에. 그래서 그에 따른 재해처분으로서 복수면허 중에서 무엇을 취소할 것인가. 실질적 관련성 인정되냐 안 되냐 부당결부 논의가 들어가고요. 실권의 법리 보도록 합니다. 실권의 법리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데 우선 먼저 실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권한이 상실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돼버리는 건가? 그렇게 되면 주체상하자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말이 실권의 법리예요. 주체상하자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권의 법리가 적용을 받게 되면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 정의를 한번 보세요. 실권이라는 게 정말 실권된다라고 지금 정의가 돼 있지 않죠? 권한이 인정돼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행정청이 자신의 과실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시간이 걸려요.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위법한 상태가 방치돼 와요.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제재처분과 같은 권한 행사를 안 하겠구나라고 믿게 되는데 그 신뢰가 기간이 경과한 만큼 신뢰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행정권 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겁니다. 실권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보원칙이 강화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신뢰보원칙과 똑같이 일반법 원칙으로서 논의되는 것이고 주체상하자가 아니고 내용상하자 문제로 처리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뭐 그와 같은 신뢰가 강화됐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권의 법리 적용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보원칙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건데 이렇게 신뢰보원칙의 핵심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비교했을 때 제가 신뢰보원칙의 의의만 썼지 뭐 근거가 뭐니 적용요건이 뭐니 한계가 뭐니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이라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신뢰보원칙 적용요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선행조치가 있어야 돼요. 보호가치는 신뢰가 인정돼야 되죠. 처리 이익을 보호하는 거니까 처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선행조치하고 처리 행위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되고요. 그 선행조치에 반하는 침익적인 후행처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예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보호가치가 없어요. 보호가치가 없으니까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는 요건이 흠결돼서 신뢰보원칙 적용 상황은 못 돼요. 그 다음에
비례원칙 논의가 나오기 전에 이제 부당결부 논의부터 먼저 나와야 되죠. 비례원칙은 항상 맨 뒤로 빼주시고, 부당결부, 행정권 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급부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때 실질적 관련성이 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가 반대급부와 결부되고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권한 행사는 뭐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에도 부당결부 논의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이 권한 행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라 공행정작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행정작용. 핵심은 바로 실체적 관련성인데, 이 실체적 관련성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원인적 관련성. 두 번째는요, 목적적 관련성. 이거 구별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인적 관련성이라는 것은요, 사실적 측면에 있어서의 내적 관련성, 인과관계의 문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시게 되면요, 지금 같은 문제라고 한다면 뭐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그 차량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 차량. 지금은 승합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량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원인적 관련성이라고 하고, 지금 문제는 원인적 관련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요. 그럼 목적적 관련성은 뭘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했다라는 이유로 여관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숙박업 영업허가를 취소해버려요. 어때요? 숙박업 허가라는 것은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인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체납과 같은 세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권 규범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예요. 뭘 가지고 본다? 이건 사실적 측면이 아니라 근거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거법을 가지고. 그래서 원인적, 목적적 관련성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원인적 관련성입니다. 소결 보시게 되면 지금 설문 1번, 설문 2번, 설문 3번 이렇게 있는데요. 설문을 한번 나눠보세요. 여기서 설문 1번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1종 보통면허였습니다. 이것은 제1종, 1종 보통면허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종 소형면허였었고요. 그 다음 설문 3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1종 대형면허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논의가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비례원칙이에요. 여기서 다뤄지는 비례원칙에 대한 문제는 이 설문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결론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문제는 결론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이래요. 여기서 부당결부 논의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당결부 금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거를 만약 피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비례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부합합니다. 위반 없어요. 이거는 위반됩니다. 이건 부합합니다. 비례원칙의 문제는요, 위반 없습니다. 여기서 부합을 동그라미로 했으니까 비례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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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비례원칙 쪽은 결론이 똑같죠. 결론이 똑같으니까 지금 위에서 공통 논의를 하면서 비례원칙은 결론을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당결부금지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될 건지까지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결론은 마지막에 설문 1의 해결, 설문 2의 해결, 설문 3의 해결 가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논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팁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뢰보원칙에서 신뢰보원칙의 적용요건 한계. 여기서 만약에 신뢰보원칙의 적용요건이 깨져가지고 위반이 아니야, 이렇게 될 때는 그 뒤에 비례원칙 논의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신뢰보원칙의 적용요건은 다 충족했어요. 근데 한계에 걸려가지고 공익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니야라는 결론이 나와버리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됐어요? 한계 쪽에 깨질 때는 비례원칙 논의를 그 다음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뢰보원칙의 한계 자체가 바로 협의의 비례원칙 이익 형량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시면서 평소에 훈련을 해놓고 기준을 잡아놓으시면 시험장에서도 더 빠른 속도로 답안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시험장에서 여기서 비례원칙을 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하는 사이에 시간이 막 5분, 10분 막 가요. 그럼 이미 그 해 시험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과목 시험을 안 치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뭐 이제 사시나 행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후배들 보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첫날 시험을 망친 거야. 시험 망쳐갖고 에이 둘째 날부터 술 먹고 들어갔어요. 술 먹고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총점 0.1 차이로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술만 안 먹었으면 합격한 해였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다음 시험 계속 연결해서 열심히 치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 사시나 행시나 뭐 이런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차를 합격했는지 여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합격했으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적이야. 목숨 걸었어. 다시 이 기회가 나한테 언제 올지 몰라. 그냥 목숨 걸고 써요. 근데 경찰 시험 같은 경우 어때요? 1차를 통과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투력이 떨어져 있어요. 1차를 좀 못 봤으면 2차 내가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애매한 상황에서 2차 시험을 응시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실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소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인적 허가이기 때문에 일신 전속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전을 한 것, 음주운전을 한 그 승합차라는 그 차량, 그 차량을 다른 면허를 가지고서도 운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 다대다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당결부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텐데, 이건 뭘 가지고 판단한다? 별표 18. 그래서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운행 가능한 차량들의 종류를 우리가 파악해보고 이거를 기준으로 결국 결론을 도출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이상의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례원칙 보도록 합니다. 비례원칙의 의, 뭐 근거, 내용으로서 적필상 이런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요 수업에 대해서 강의서 쓰면서도 분명히 써놨어요. 기본 이론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이 수업으로 우리가 하는 거 있죠. 단문 강의, 그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기출 사례 강의, 이 공제 강의, 이걸 이 시간에 다 해야 돼.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계적 구조까지 쓰셔야 됩니다. 적필상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 순서대로 논의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쓰신 다음 이 판례죠. 이 판례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판례는 언젠가부터 이러기 시작해요. 음주운전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킬 거야. 이래요. 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요?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참혹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비례원칙 잡아놓으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서 단지 주차를 할 목적으로 가고 있었고 6m밖에 운전을 안 했고 이 사람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예요. 택시 운행을 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요. 어떤 차도 운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택시도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라고 돼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게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면 이게 요건이고 택시 면허를 취소해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면허도 자동으로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택시도 이제 운행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택시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6m밖에 운전 안 해. 집 앞에서 주차하려고 한 것밖에 없지만 너 술 먹었니?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 아니야. 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우리 사례 1번에서는 이 엄격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개입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운전면허 정지라는 변수가 개입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변수가 개입이 없기 때문에 이 판례가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이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익이 더 커 이랬어요.
지금은요, 그런 변수 없기 때문에 이 판례만 가지고 공이 더 커. 그렇죠? 일반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의 공익성 필요가 매우 크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이거 취소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공제의 답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정말 전 이럴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판례를 비판을 할 거면,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할 거면 판례를 비판할 수 있는 논거를 던져야 돼요. 예, 판례를 무조건 맹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주장하면 돼. 근데 판례를 비판할 수 있는 논거 없이 다른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해요. 왜? 시험은 항상 판례에서만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공제의 답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일종 보통 이걸로 승합차를 운전했어? 이건 봉사활동용이었어. 이종 소형 이걸로 킥배달했어? 이거는 생계 유지용이었어. 그러니까 사익을 비교했을 때 여기서 사익으로서 봉사활동은 너의 개인적인 생활이야. 그래서 요거는 사익이 별로 안 커. 이건 생계 유지 문제니까 이건 사익이 매우 커. 그래서 이건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고 이건 비례원칙 위반이야. 이렇게 처리했는데요. 이 판례는 생계 유지 목적이 아닌가요? 개인 택시 운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 판례 논리대로 간다면 지금 여기서 킥배달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술 먹으라고 했냐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판례가 사실 얘는 물론이거니와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도 이 판례가 카바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똑같이 낸 겁니다. 알겠죠? 비례원칙 위반에 대한 논의는 결론 다 똑같이 비례원칙 위반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사안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 판례 근거로 고의로 마신 적 없어.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딱 한 잔. 근데 왜 술이 그렇게 독했던 거야? 근데 막 추위에 떨어. 어떻게. 승합차 운전 못하면 이 추위에 떠는 외국인들이 이제 집에 못 갈 거야. 그리고 이종 소형 면허 만약에 취소되어 버렸어요.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면 어떻게 생계 유지가 안 돼. 백혈병 걸렸어. 애가 셋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결론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교통사고 방지 일반 예방적 측면의 공의 이런 거 좀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례원칙 위반은 아니다. 비례원칙 논의를 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적필상. 제1원칙 적합성. 제2원칙 필요성. 제3원칙 상당성. 예, 순서대로 단계적 구조 이렇게 검토한다고 했어요. 행정권 발동하려면 행정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부합하냐? 목적에 부합해. 그렇죠? 목적에 안 부합하는 경우는 어떤 거 있을 수 있어요? 목적에 안 부합하는 거. 예, 시위 진압하면서 차비 주는 거. 그렇죠? 지배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차비를 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빵 사 먹고 더 힘내서 데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건 목적에 안 부합해.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이건 패스야. 그렇죠? 이건 항상 패스야. 여기 걸리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필요성 부분에서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없을 때가 있어요. 덜 침입적 수단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필요성원칙 위반입니까? 아니에요. 왜?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중한 제재처분이에요. 정지도 있고 1년 정지하는 게 더 덜 침입적이고 6개월이 더 덜 침입적이고 하루가 더 덜 침입 안 하는 게 더 덜 침입적. 다른 거 수단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치게 되면 필요성원칙 위반 아닌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행정법규를 위반했다 비위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위 사실을 우리가 근절하고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범위라는 게 만약에 6개월 운전면허 정지로부터 운전면허 취소까지 이 정도 범위면 근절할 수 있다. 근데 취소했다. 그러면 정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원칙 위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연책해서 징계 처분 6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파면 처분하면 무조건 그거는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단 10,000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단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교통신호를 위반을 했는데 판례 그러죠? 근데 10,000원 받았어. 10,000원. 딱 10,000원 받았는데 큰 돈 아니잖아요. 상대방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만약 이 사실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건지까지 나한테 아무런 데미지 없어. 이런 얘기까지 다 꺼냈다면 이건 파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례가. 예. 밑에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고 해서 파면이 무조건 필요성 원칙 위반인 건 아니에요. 그걸 근절할 수 있는 범주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범주를 어디서 설정하는 거예요? 예, 수단의 적합성 쪽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엔 필요성 원칙을 논의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이걸 못해. 이건 못하는 경우 없어요. 이익형량은 어떤 경우든 할 수 있어요. 예, 결론을 잘못 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논의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럼 이래요. 이거는 무조건 패스야. 이거는 논의를 항상 할 수 있어. 이거는 단서가 설문에 있냐 없냐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거 단기적 구조니까 1원칙부터 다 해야지 라고 해갖고 이것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적합한 수단이 맞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필요성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상당성 넘어가야 돼요. 그럼 채점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친구 필요성 포섭할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협의 비례원칙 상당성 하나만 딱 던지고 끝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위반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쵸? 예,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필요성 원칙을 논의할 수 있을 때는 세 개 다 검토한다. 순서대로. 필요성 원칙을 논의할 수 없을 때는 상당성만 한다. 이런 건 다만 기술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성 논의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제가 이익형량 논의만 해서 비례원칙 위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왔죠? 마지막 설문 1, 2, 3의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설문 1번. 예, 여기서 이제 주되게 논의가 되는 부분은 바로 부당결부에 대한 문제하고 비례원칙에 대한 문제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뭐 적용시켜야 돼요? 사례 1번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거기서도 이런 얘기했어. 별표 28이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에 따라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나눠서 우리가 검토했었어요. 여기도 그래야 돼. 왜? 여기 때문에 그쵸? 비례원칙. 이 부분에서 법규명령으로 봐버리게 되면 기속행위 돼버리기 때문에 비례원칙 논의가 나올 수 없어요. 만약에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비례원칙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부당결부 쪽에서는요. 어떤 운전면허를 취소할까? 이 문제는 별표 28이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랑 관계없이 재량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향이 없지만 여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해서 논의한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 부당결부 금지원칙, 비례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부당결부 쪽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요거 하고 있다. 그죠? 일종보통. 어떻습니까? 앞에 참조전문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 못 가요. 승합차. 그죠? 승합차. 예, 승합차인데 15인 미만.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일종보통 뭐라고 돼 있나요? 제1종보통 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이하군요. 예, 승합자동차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종 보통 가지고 그 차량 운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없어요. 예, 실질적 관련성 없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패스. 그래서 부합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비례원칙 가요. 여기서 이제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가 달라져요. 법규명령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하는 것이 기속행위예요. 그보다 덜 침입적 수단, 고려 같은 거 없어. 그쵸? 비례원칙 논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이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행정규칙으로 보면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니까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앞에서 공통 논의를 하면서 비례원칙 위반은 어떤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례원칙 위반이 없으니까 여기는 비례원칙에도 부합한다. 뭐예요? 동그라미, 결국 적법. 여기서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종 소용 들어갑니다. 부당결부 먼저 했죠? 비례원칙보다 먼저 들어가 보세요. 예, 앞에 참조조문 뭐라고 돼 있나요? 별표 18 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없어요? 승합차 없어요. 승합차? 예, 이거 냅둬줘도 2종 소형면허 냅둬줘도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승합차를 다시 음주운전을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여기까지 취소한 거는 부당결부원칙 위반이에요. 여기서 또 생각하면서, 이것까지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비례원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서 여기서 위반 사유 하나 발생하고,
비례 원칙은 세 개 다 공통, 위반 없고, 그래서, 부당결부 위반으로 위법, 이렇게 되는, 이 위법은 무슨 위법? 재량의 하자. 그래서 재량의 하자. 그 다음에, 일종 대형 들어가요. 일종 대형, 다시 별표 18, 일종 대형 면허 보니까, 승합 자동차, 인원 제한도 없어. 그럼 당연히 그거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냅둬주면 어떻게 돼요? 그놈 또 운전할 거예요. 음주운전 또 할 거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부당결부 위반 없어요. 비례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적법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찰 간부 쪽이나 해양 경찰 간부 쪽도 마찬가지예요. 경감승진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경찰 간부 쪽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이제 경찰 간부 학생들이 들으시는 분들 계시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왜 선생님은 그죠? 저는 경찰 간부 수업을 안 한 지 지금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그 전에 하다가 이제 안 하고 경감 쪽만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한 강의는 개설 안 합니까? 저도 많이 놀랐어요. 경찰 간부 강의를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경찰 간부 쪽에서 저를 잊어버렸을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찰 간부 수험생들이 경감 시험 쪽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 왜 우리를 위한 건 안 하냐?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똑같은 강의를 왜 2번 합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귀찮아서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왜냐면 만약 양쪽의 시험이 다르다면 2개를 제가 달리 했었어야 돼요. 올해 시험, 그러니까 작년 시험까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올해 경찰 간부 학생들의 수험을, 옆에서 조력을 할 생각이 있다면, 따로 했을 거예요. 2012년도 문제들 시험 보셨죠? 경감 시험 문제랑 똑같아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 경찰 간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 경찰 간부나 경찰 간부 쪽 같은 게 특히나 일반 경찰 간부 쪽 같은 경우에는 경찰행정법이 아닌 그냥 행정법이죠. 행정법 마이너스 경찰행정법 했을 때 거기 남는 부분, 공제되는 부분, 거기서 꼭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내갖고 브리타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따로 브리타 대비를 해줬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브리타 대비를 해준 강사가 그것을 막아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도 못 막았었고요. 막을 수 없어요. 완전 브리타예요. 근데 브리타가 없어졌죠. 2012년도에. 근데 제가 그 출제하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브리타 안 한대요. 이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뭐 옛날에 공무수탁사인 이런 문제 나왔었죠? 공무수탁사인이랑 경찰행정법이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제가, 우리 육지에, 전면적으로다가 도입이 되면 공무수탁사인도 중요 논점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국가경찰이고요. 그쵸?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은, 사실상 경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원래 도급계약을 통해서 처리했던 용역업체의 역할을 그쪽에 대신하는 정도 수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도입이 되면은 그러면 공무수탁사인 이런 거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찰행정법이 나올 논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막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거 안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아져요. 그리고 당시라고 하더라도 브리타를 대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찰간부하고 해양경찰간부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제회 사례 어저께 하고 오늘 우리가 푼 거 사례 1번, 2번에서 이쪽 문제도 다 똑같이 나왔어요. 결국 공제회 책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경감시험용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이거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그쵸? 사실상 똑같아진 거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반골 기질이 뭐 충천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좀 그래요. 좀 그런데, 아닌 걸 보면 못 미치겠어요. 막 그런 거 있는데, 경감시험 쪽하고 경찰간부 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경감시험 쪽에는 기본 강의 있고요, 단문 강의 있고요, 사례 강의 있고요, 기출 강의 있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경찰간부 쪽은 GS 기본, GS1, GS2 이렇게 가죠.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더 저렴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공제책 답안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24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와, 이번에는 법적 성질 검토를 했네요.
점번에 안 하더니, 그쵸? 예, 점번에는 문제점 부분에 한 줄 정도 있다가 말아버리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검토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은 철회에 해당한다. 처분성 인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논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래서 직권 취소가 아니고 강학상 철회다까지는 갔는데요. 뭐가 없나요? 처분성 논의가 없어요. 어쩜 좋아. 법적 성질 제일 핵심은 처분성이야. 그쵸? 처분성 논의가 없는데 기속재량 논의가 막 나와. 이상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법적 성질은 어떻게 합니까? 당해 행위의 성질 1단계 처분성, 행정처분성 2단계, 3단계, 기속행위, 재량행위 3단계. 이거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라고 처리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93조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진 않아요. 그렇죠?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죠. 예, 규정하여 재량행위로 이해하기 쉬우나 재량행위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사무처리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28 이게 선행돼야 된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물론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성을 인정시키면 운전면 취소가 기속행위가 돼요.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법적 성질은 법률 규정만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고려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괜한 걱정이 묻어있는 기우예요. 지우는 게 맞아요. 물론 맨 위에 있는 논점의 정리는 안 쓰는 게 맞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여기서 들어가는 건 맞죠.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치를 시켰어요. 이 답안 같은 경우에는 설문 1회 해결에서 사실 제가 도치시켰던 공통 논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 설문 2번, 설문 3에서는 설문 1에서 했던 건 안 하고 2, 3에서만 필요한 것들만 해요. 근데 설문 2도, 설문 3도 운전면 취소기 때문에 거기도 나와야 될 건 다 나와야 돼요. 거기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 저처럼 어떻게 해요? 도치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법적 성질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예, 여기서 학설 나오는데 뭐 없어요? 문제점 없네. 문제점 써야 돼요.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그쵸? 써주시고. 학설 들어가 주신 다음에 3개 다 소개해 주셨고요. 판례, 원칙은 부정하나, 예외적으로 시행령 긍정하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예, 행정규칙설에 의할 경우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규명령설에 의하게 되면 기속행위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운전면 취소는 법규에 따른 것은 적법하다? 이건 아니죠. 적법 안 하게 돼 있잖아요. 뒤에서. 그쵸? 이종 소형면허. 예. 이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적법하다 결론 내려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행정규칙설에 의할 경우에는 예,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데 그 다음 단락 보세요. 행정규칙설이 타당하며 엄마야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는데요. 예, 밑에 각조 한번 보세요. 이전 사례와 달리 그쵸? 이게 뭐야? 사례 1번 행정규칙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리했다. 이유는 본 사례에 풀이는 행정규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의 전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에요. 유리하니까 막 입장 바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판례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 결론도 함께 도출하면서 재량행위인 경우를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종 보통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체 절차 형식에 대한 언급 없는데 좀 포함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소재를 보시게 되면 예, 행정규칙으로 보고 들어갔어요. 이건 안 됩니다. 예, 사례 1번에서는 엄연히 어떻게 했어요? 사례 1번에서는 법규명령으로 보자 했어요. 지금은 행정규칙으로 보자 했어요. 그렇죠? 사례 1번에서는 법규명령으로 볼 경우, 행정규칙으로 볼 경우 나눠서 검토했어요. 여기서는 왜 안 나눠요? 그렇죠? 나누는 게 맞아요. 그래서 행정규칙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례원칙 논의만 했어요. 아니죠. 여기서만 문제되나요? 여기서만 부당결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만 위반이 발생하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만 부당결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운전면허고 이것도 운전면허고 이것도 운전면허고 전부 다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는 운전면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 1번에서도 당연히 부당결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원칙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부당결부 논의를 마치고 나서 부당결부 위반이 없네요. 그리고 나서 비례원칙을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사안의 검토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일반 예방적 측면의 공익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판례 소개가 없어요. 이건 이 판례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 꼭 여기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일종 보통면허의 경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봉사활동 용도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소침해원칙 위반도 아니고, 근데 여기 최소침해원칙 위반, 덜침입적 수단 논의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논의할 수 없는데 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이 더 크다 그랬는데 봉사활동이 아니면 사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계 유지의 문제가 걸려도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설문 2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예, 문제 소재, 예, 당연히 로마자 밑에는 바로 문제점부터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부당결부 금지원칙과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된다. 설문 1번도 설문 2번도 뭐 없을까요? 정작 중요한 거 철회 사유, 법률 유보원칙 위반 여부 논의가 통째로 없어요. 예, 감점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대한 논의가 설문 2번에 집중되는 건 맞아요. 여기서만 부당결부 논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만 이게 포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당결부 논의를 보시게 되면 부당결부 위반이다라고 처리하신 것까지 맞는데 비례원칙 여기가 이상하죠. 잘 보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비례원칙에서 대형 화재 사건 현장에서 다수의 인명을 구한 것과 비례원칙은 관계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내용들만 포함을 시켜서 이익 경량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대형 화재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한 것은요. 운전면 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뭐랑 관련된 문제였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 그렇죠? 귀화 허가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는 운전면 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 대상으로서의 이익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략을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가족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딱 한 잔 마셨는데도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일종 보통 쪽에서는 10잔 마셨나요? 왜 여기서는 안 하던 말 여기 와서 갑자기 하죠? 예,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이종 소형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결국 생계 유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 돼버려서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그렇죠? 비례원칙 위반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잘못 나왔습니다. 또 하나. 설문 3의 해결을 보게 되면요. 1번 부당결부 금지원칙, 2번 부당결부 금지원칙의 요건 했는데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실수로 누락한 줄 알아요. 뭐라고요? 그러면 설문 2에 썼던 말 여기서 또 써야 되냐고요? 아니요. 도치시키시라고요. 그렇죠? 도치시켜 놓게 되면은 똑같은 중복 논의를 각각의 설문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치를 시키시면 될 일을 제목만 따고 내용을 안 포함시킨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답안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 가능성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설문 3에서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럼 왜 설문 1에서는 왜 안 했어요? 일종 대형이 만약 부당결부 위반이 아니면 일종 보통은요. 일종 보통은 15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쪽은 설문 1번이에요. 근데 부당결부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낮은 대형 면허 쪽에서는 부당결부 논의를 하고 그 다음 일종 보통 쪽에서는 부당결부 논의를 안 하는 것은요. 앞뒤가 모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왜 비례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비례원칙 논의 나와야 돼요. 부당결부 위반은 없다라고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비례원칙 위반이 있냐라는 논의가 나와야죠. 설문 3에서도. 예, 보충적으로 비례원칙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에 위쪽에서 다른 거에서 위반이 없었으면 비례원칙 논의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것도 빠졌어요. 사안의 해결 안 써도 돼요. 배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공제의 답안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례 2번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